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많아 여유롭게 책을 읽고, 점심에는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삶. 누군가에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하루 종일 TV 앞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빛나는 노후를 누리고 어떤 이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 지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거창한 재산이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7가지 습관 중 몇 가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몇 년간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늦게 일어나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이 이어졌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초기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루틴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활력이 돌아왔고, 지금은 동네 주민들과 독서 모임까지 꾸리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노후의 행복은 바쁘게 살기보다는 의미 있게 반복되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루틴은 몸과 마음에 리듬을 주고 무엇보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했다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하루에 꼭 하는 작은 행동을 두세 가지 정해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20분 걷기, 점심 이후 책 10쪽 읽기, 저녁에 라디오 한 편 듣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돈의 흐름을 아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누구나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당당하게 생활을 꾸려가고 어떤 이는 자꾸 위축되고 걱정에 시달리죠. 그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 가까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열어 지난날의 지출을 확인합니다. 생활비는 월 120만 원 선에서 조절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일정액을 적금과 배당 ETF에 나눠 넣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도 자녀에게 병원비를 낼 때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계부 앱을 설치해 하루 3분 정도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소비를 고정비, 변동비, 자기계발비로 나누어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또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투자나 저축을 시작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세 번째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몸도 금세 병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할머니는 손주들도 다 커서 연락이 드물고 자녀도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온라인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화상통화로 커피 타임을 갖고 금요일엔 온라인 시 창작 모임에 참여합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울감은커녕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관계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옛 동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가까운 복지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에 참여하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댓글이나 대화로 연결을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노후가 반짝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알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습관인 건강관리와 다섯 번째 습관인 심리적 독립, 여섯 번째 새로운 배움, 일곱 번째 나눔의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반짝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의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의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무기력과 우울의 상당수가 하루의 목적과 동기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반복 가능한 일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독서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입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지켜줍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살리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통장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사람과 당당히 자신의 돈을 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반드시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유지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가계부 앱을 통해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자기계발비로 나누어 점검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나를 위한 소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로 투자나 저축을 시작하면 불안감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노후의 경제적 여유는 큰 자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외로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없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높고 심장질환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 한 통이나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을 습관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중요성을 깨닫지만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떨어져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히 실천 가능한 활동이 장수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저염식 식단 유지, 주기적인 혈압과 체중 체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며 혈압계를 집에 두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분 걷기와 덜 짠 한 끼가 10년 뒤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가족과의 심리적 독립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자녀가 독립하면 공허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나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1시간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쓰고 취미나 소모임에 참여하며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나 역시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6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경세포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하루 10분씩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 중이라는 감각을 갖게 되고 그 감각이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존재감 회복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을 때 정신 건강과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 혹은 소액 기부라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나눔은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나만 바꿔도 1년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내 오늘 하루가 달라지면 그 하루들이 모여 빛나는 100세 시대의 노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몇 가지를 이미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